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제가 이 여러 가지로 포맷을 바꿔보려고 아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야 뭐 노력을 한다고 치고 시청자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게 본의 아니게 시청자분들을 인간 마루타로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이 정의당 학생들까지 지금 홍콩 자유화를 지지하고 선언했습니다. 그 정의당 서울시당 학생위원회 산하 한양대 지부, 또 정의당 청년당원 모임 모멘텀이라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13일 한양대 인문대 건물 레넌벽, 레닌이 아닙니다. 레넌벽에 홍콩 저항 지지 대자보를 붙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렇게 중국 유학생들과 대치를 하고 충돌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정의당 학생들까지 이런 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레논벽이 뭐지? 이게 이제 약간 삼천포로 빠져서 말씀을 좀 여쭙고자 합니다. 이게 하필이면 레논인데요. 이 사람이 급진 공산 무정부주의 사상을 달콤한 노래로 부른 가수죠. 비틀즈의 멤버고,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는 저희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 태극기파입니다. 말하자면. 근데 이 레논은 완전히 좀 색깔이 진해요. 이 레논의 노래가 있죠. 이매진 같은 노래. 그 가사를 보면 가관입니다. 이매진이 어떤 노래인가? 먼저 노래 필을 잠깐 10초만 들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노래를 이게 계속 들으면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이런 노래들은 저거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예, 한번 이 노래 한 10초만 보셔도 바로 그거 커피숍에서 듣던 노래 이렇게 되죠. It isn't hard to do. 그러면서 Nothing to kill or die for. 이런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하고 굉장히 많이 듣던 노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래가 실제로 무슨 가사를 가지고 있나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이 노래는 잠깐만요. 가사 내용이 천당이 없다고 상상해봐. 어려운 일 전혀 아니야. 지옥도 없어져. 머리 위엔 푸른 하늘뿐. 오늘만 산다고 상상해봐. 국가가 없다고 상상해봐. 전쟁도 충성도 없어져. 종교도 없어져. 오늘만 산다고 상상해봐. 몽상가라 불러도 괜찮아. 몽상가가 나 하나뿐일까? 너도 언젠간 꿈꾸게 될 거야. 그때 세상은 하나가 되지. 소유가 없다고 상상해봐. 그런데 너 그런 상상할 수 있어? 탐욕도 가난도 없는 세상. 모든 인류가 형제인 세상.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공유하는 세상. 진하죠. 이 존 레논 굉장히 색깔 진한 사람입니다. 한양대 인문대 벽이 대자보 붙이는 벽이 레논 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대학에 우리 애들을 보내서 그런 바람이 들리게 만들고 방치해온 우리 어른들이 반성해야 합니다. 언젠가 젊은 애들에게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균형 잡힌 그런 입맛을 길러줄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고 또 우리 같이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삼천포 잠깐 다녀왔고요. 지금 이 깡통 좌파들의 홍콩 자유화 지지가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소규모입니다. 아주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 공동행동. 깡통 좌파스러운 단체 이름이죠. 또 심지어는 간첩만 잡히면은 혹은 종북만 잡히면은 길을 쓰고 변호를 하는 민변회, 국제연대위원회, 또 심지어 참여연대, 이런 데들이 한 50명 모여서 지난 9일 날 오후 홍대 앞에서 시위를 했는데, 시위 내용도 뭐 나쁘지 않아요. 한국 정부 입장 표명해야 된다. 홍콩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시위대가 한 50명 됐고요. 이것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중국 유학생들의 맞불 시위가 또 한 50명 붙었습니다. 자, 이 깡통좌파들이 참 기특하죠. 물론 깡통좌파의 본류, 민노총, 선교조 이런 데는 아니고 또 참여연대 전체 당연히 아니죠. 참여연대 일부가 나왔겠죠. 민변 전체 당연히 아니죠. 민변 일부가 나왔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하자면 변두리 쪽에서 일부씩이라도 나온 거예요. 그 참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제가 충고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풀어서 보죠. 깡통좌파가 제법 쓸만한 PC좌파 혹은 리버럴이 될 수 있냐.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PC,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정당성, 이게 정치적 올바름 이게 뭐냐. 이거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이제 번역들을 하는데 이게 번역어로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세상이 어차피 무도덕하고 무가치하기 때문에 가치관을 가질 수 없다. 도덕관을 가질 수 없다. 판단하지 말아라. 그리고 얌전히 살아가자. 판단 폭이 얌전히 살아가기입니다. 그러면 나 그래도 가치 판단해야겠어. 예를 들어서 북한은 저기는 대량학살 전체주의야. 그러면 너 가치 판단했지. 너 극우. 나 우리나라를 좋아해. 그래서 난 집회 때 태극기 걸고 국회에 대한 맹세하고 애국가 불러야겠어. 그러면 너 국가주의자. 야, 내가 생각하기에 결혼은 민법상의 결혼은 남녀 사이에만 해야 돼. 그러면 너 성차별주의자. 너 동성애 양성애 차별주의자. 이런 식인 거예요. 가치 판단하지 말아라 이거. 세상은 어차피 무도덕하다 이거예요. 남이랑 싸움이 붙을 수 있는 거, 남이랑 시비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거는 전부 아닥하고 얌전히 살아라. PC를 저보고 만약에 다시 번역해라 그 용어를. 그러면 아닥하고 얌전히 살기주의입니다. 아닥하고 얌전히 살거라 강요하는 겁니다. 아닥, 얌전, 강요주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 50년 동안 미국과 서유럽을 지배했거든요. PC 풍조가. 이게요, 뭐랑 동전의 양면을 이루냐면 세상이 어차피 가치 판단 내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세상이 어차피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과 쌍벽을 이룹니다. 동전의 앞뒤면입니다. 행태가 다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세계관은 같은 거예요. 도덕 불가능해. 가치 판단 불가능해. 이게 같아요. 행태만 달라요. 원칙은 같습니다. 행태가 어떻게 다르냐? 포스트 모더니즘은 야, 세상 어차피 도덕도 없고 뭐 가치도 없는 건데 가치 판단도 불가능한 건데 그러면 화끈하게 촛불로 그슬려가면서 살면 돼.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고요. PC 좌파, PC 리버럴은 뭐냐면 세상 어차피 가치 판단도 불가능하고 도덕도 없으니까 남 마음 상하게 할 짓 하지 말고 아닥하고 얌전히 살아야 돼. 행태는 달라 보여도 세계관이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진실, 도덕, 가치 판단 이거 불가능하다. 그런 기본적 관점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풍조가 지난 50년 동안 서유럽과 미국을 지배해 왔습니다. 자, 이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뭐를 정치적으로는 주장하게 되냐. PC 좌파, PC 리버럴들은 페미니즘, 그 다음에 LGBT라는 건 레즈비안, 여성 동성애, 게이, 남성 동성애, 바이섹수얼, 남자랑 했다가 여자랑 했다가 하는 양성애, 트랜스, 성전환 이런 LGBT 운동을 하죠. 또 환경운동을 하죠. 극단적인. 즉 다시 말하면 이런 운동들의 특징이 뭐냐. 피해의식 강박증입니다. 페미니즘의 피해의식은 이렇습니다. 인류 역사는 남성이 여성을 지배해 착취해온 역사다.
이게 페미니즘의 기본적인 세계관이에요. 피해의식이죠. 제가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특히 한국 사회 같으면 집의 주인은 주부가 되잖아요. 아니 엄마가 애들이랑 다 손잡고서 구박하잖아요. 그거 잘 받들어 모시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남성이 여성을 집에 착취해왔다. 저는 갸웃갸웃해요. 그 다음에 이제 LGBT 이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이거 막 부풀려서 떠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죠. 인류 역사는 LGBT 즉 성정체성이 애매한 사람들에 대한 박해의 역사였다. 이렇게 주장해요. 또 환경운동은 어떻게 주장할까요? 현대 역사는 기업에 의한 환경 파괴의 역사였다. 이 환경운동 한다는 사람들 뭐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뗍니다. 그래가지고 뭐 장작불 떼는 거 장작난로 친환경 장작난로가 왜 친환경이에요? 만약에 대한민국 5천만이 전부 장작불 떼고 살면요, 대한민국은 완전히 미세먼지와 다이옥신 천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 이상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막 사람을 선동하고 부풀리는 거, 이게 이제 페미니즘, LGBT, 극단적 환경운동, 막무가내 환경운동, 이게 다 그런 것들이죠. 이게 PC 좌파, PC 리버럴이랑 관계가 깊어요. 왜냐? 이 페미니즘, LGBT, 극단적 환경운동, 멍청한 환경운동 이거를 부풀리려면 누가 거기다 대고 공격을 못하게 해야 되잖아. 손가락질을 못하게. 그러니까 손가락질 못하게 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지. 너 왜 차별해? 너 왜 가치 판단해? 너 왜 도덕 내세워? 너 왜 애국심 내세워? 너 왜 자유 내세워? 너 왜 사유재산 내세워? 세상은 가치 판단, 도덕 판단 불가능해. 그러니까 아닥하고 얌전히 살거라. 이거 된 거죠. 구분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구분과 차별이 없으면 그게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란 동물은 평가하고 구분하고 차별하는 동물이에요. 본질적으로. 아니 기업하는 사람들 계속 고민하는 게 뭐예요? 야 우리 상품 어떻게 남의 거랑 차별화하지? 이거 고민하잖아요. 아니 저기 10대 후반, 10대 중반 앞으로 미래 고민하는 사람들 뭐예요? 야 내가 가진 재주 남들보다 특이한 거 없고 내가 우리 집에서 물려받는 재산 남들보다 많을 거 없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남들에 대해서 차별성을 가지게 그렇게 해서 제대로 살 수 있지? 이 고민들 하잖아요. 사춘기 때부터. 인간은 구분짓고 차별하는 동물이에요. 근데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차별 지상주의야. 이 PC 좌파, PC 리버럴이라는 게. 무판단, 판단마비 지상주의예요. 판단하지 마라 이거야. 무도덕 지상주의, 무차별, 무도덕, 판단마비 이거를 떠받드는 게 PC 좌파의 특징입니다. 그 선을 딱 어기고 나오면 너 국가주의자, 너 차별주의자, 너 성차별주의자, 너 극우 이러고서 이제 딱지를 막 붙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PC 좌파가 이게 이제 한 사회를 아주 깊게 골병들게 만드는 그러한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유럽이나 미국의 PC 좌파는 내놓고 북한을 편들질 않아요. 못 들어요. 왜 그러면 자유를 자꾸 얘기하니까 개인의 무제한 자유. PC 좌파는 그거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 편을 안 든다고요. 근데 여기에 페미니즘, 여기에 LGBT, 여기에 무슨 동성애, 여기에 무슨 극단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 몰려다니는 거 보면 종북 친북이랑 같이 몰려다녀. 그러니까 이것들 봐라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도 잠깐 우리가 봤지만 PC 좌파, PC 리버럴에 속하는 단체에서 나와가지고 한국의 PC 좌파, 한국의 PC 리버럴들은 이것들은 종북 친북의 친구야. 그러니까 좀 세련된 친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것들이 나와가지고 이자들이 나와서 홍콩 자유화 지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야 이게
뭔가. 그래서 이자들한테 한 가지 가르쳐주고 싶어요. 너희 어차피 길을 좀 이상한 길을 들었네. PC 좌파, PC 리버럴로 들었구나. 그 길 한번 잘 가봐. 모든 길을 끝까지 가보면 또 통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끝까지 가는 게 뭐냐.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PC 좌파, PC 리버럴이 어디 있냐 이거요. 대만에 있어요. 대만에. 대만 민진당 세력입니다. 대만 민진당은 근본적으로 반중 독립 성향을 가지죠. 민진당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공산당만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당도 엄청 싫어해요. 왜냐? 이 사람들은 대만은 원래 중국의 일부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공산당에 밀린 국민당이 2차 세계대전 후에 대만으로 밀고 들어와서 대만을 강제로 차지했다. 그러면 야 이거 억지 쓰는 소리 아니야? 야 그럴 리가 있냐? 근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왜냐? 국민당 세력이 1947년 2월 28일 날 2.28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약 5천 명에서 2만 7천 명의 대만인을 학살했습니다. 국민당이 대만 밀고 들어왔을 때 대만에서 반발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의 역사를 보면 이 본토 세력과 대만 원주민 사이에 깊은 그 계곡이 있어요. 깊은 균열이 있어요. 민진당은 대만 원주민에서 출발한 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중 독립 성향을 가지죠. 근데 이 국민당은 이게 중국을 지향하죠. 그렇게 장개석이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뭐 유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보수 성향을 띠죠. 그래서 대만은 이게 참 특이한 게 국민당은 중국 지향 보수 성향이고 민진당은 독립 지향 PC 좌파 리버럴 성향이에요. 반중 성향이고. 그래서 반중 반공 성향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맹렬한 PC 좌파 PC 리버럴이 어디냐? 바로 우리의 이웃 대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깡통 좌파, 깡통 PC 좌파, 깡통 PC 리버럴한테 제가 충고드립니다. 대만 가서 배우세요. 이제 조금 배운 거예요. 홍콩 지지하네요. 그러면 앞으로 홍콩의 자유를 지지하는 깡통 좌파가 나아갈 길은 뭐냐? 첫째, 화끈한 반중해야 됩니다. 화끈한 반중이라는 건 뭐냐? 다음과 같은 세계관으로 중무장하는 겁니다. 그냥 뭐 홍콩 민주화 시위 지지합니다. 이렇게 입 발린 거 한 40명, 50명 모여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거예요. 왜 홍콩 자유화를 지지하는지 확실히 해야 된다. 이거 제가 세뇌 탈출에서 여러 번 말했지만 한 번 더 정확히 밝히겠습니다. 홍콩 자유화를 지지하는 이유는 셋입니다. 하나는 현대 문명이 변화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의 현대 문명 변화에 따라서 미국의 보수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세 번째는 현대 문명 변화에 따라 미국의 보수혁명이 진행된 결과로 미중전쟁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건 갈 때까지 간다. 이거를 아시고 깡통좌파 하시는 분들 이걸 아시고 홍콩을 지지해라 이거예요. 홍콩 지지하려면 이왕 지지하려면 비상적으로 거기 사람들 자유 누려야 돼요. 짝짝짝 이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 이거예요. 이 싸움 그거보다 훨씬 심각한 싸움이다 이거예요. 먼저 현대문명 변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세뇌 탈출을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큰 거에 대해서 지난 1년 반 동안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잘난 체 하자면 많이 맞췄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맞춘 게 뭐냐. 터키와 쿠르드, 미국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냐. 그거 쿠르드 연민파리 하면서 조선일보 날뛰고 동아일보 날뛰고 우파 유튜버들 날뛰고 할 때 야, 그 무식한 소리 하지 마. 그 터키, 쿠르드, 미국 이렇게 정리될 거야. 그래서 지금 대충 그렇게 갔잖아요.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막 트럼프도 저 특파 아니거든요. 근데 트럼프를 이뻐해요. 왜 이뻐하냐? 미중전쟁 일으켰으니까. 그러면 트럼프의 그 헷갈리는 그 말버릇 속에서 이게 앞으로 이렇게 갈 거다. 제가 막 장담하다시피 얘기했잖아요. 그럼 제가 돗자리 깐 사람도 아니고 왜 그렇게 장담할 수 있었을까? 저는 현대 문명이 탄생 이후 600년 만에 처음으로 14세기에 탄생했으니까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한 250년 전에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현대 문명이
이 무시무시한 그 해체력, 해체 경향, 인간을 무도덕하고 뭐라고 말할까요? 무도덕하고 공동체와 유리된, 사회로부터 유리된 그런 자의식 덩어리로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현대 문명이. 시장 속에서 혼자 떠서 아둥바둥 살아가야 되잖아요. 문중도 없어져, 대가족도 없어져. 그다음에 뭐 요새는 핵가족도 없어져요. 핵가족도 많이 깨지잖아요. 그리고 집성촌도 없어져. 그다음에 종교 공동체도 많이 약화돼. 뭐 이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해가 갈수록 지난 특히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 해가 갈수록 모든 사회적 유대로부터 분리된 무도덕한 자의식 덩어리가 돼가요. 예, 이게 이제 현대 문명의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이 경향이 한 10년 좀 안 되는 2010년 이후로 확 바뀐 거예요. 이게 이유가 뭐냐? 첫째는 노동의 마이크로코즘입니다. 마이크로코즘이라는 건요, 작은 거 안에 세상 이치가 다 들어있다. 이거를 마이크로코즘이라 그래요. 세상 모습이 다 들어있는 것, 작은 것 안에. 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저기 그거 뭐죠? 뭐 아주 그 작은 범위의 노동을 하는, 예를 들어서 뭐 피자를 오토바이 타고 피자를 배달하는 청년의 노동. 그 청년도 이 이동 단말기 가지고 가서 뭐 어머니 이거 보니까 이 카드면은 저기 그 할인 혜택이 있는데 안 받으셨네요. 이거 제가 수정해 드릴게요. 하면서 뭐 이렇게 눌러 갖고 할인 혜택 보여주고 그거 적용해 준단 말이에요. 이 청년이 그걸 하면서 순식간에 연결한 데는 카드사, 은행, 뭐 그다음에 뭐 도미노 피자였다면 도미노 피자 본사, 도미노 피자 뭐 자기 그 지사, 지점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순식간에. 조금만 눈이 있는 사람이면요. 그게 뭐 급여를 많이 주는 노동이든 급여를 작게 주는 노동이든 자기 노동하는 그 좁은 노동 속에서 세상 이치를 볼 수 있게 됐어요. 이게 한 10년 사이에.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노동의 마이크로코즘 현상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세상 이치를 보게 될 뿐만이 아니라 소통이 개인화된 거예요. 소통이 개인화됐다는 건 뭐냐. 자네가 페이스북에 친구가 5천 명인데 오늘 저녁에 가서 그 친구들을 전부 친삭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노란 리본 있는 사람들로만 전부 친구를 다시 맺으면 내일부터 제가 보는 세상은 굉장히 문재인스러운 세상을 보게 돼요. 586스러운 세상을 보고. 다시 말해서 제가 어떻게 친구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제가 보는 세상의 모습이 달라져요. 즉 세상의 모습을 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제가 구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관점이거든요. 관점화됐다라는 건 개인화됐다는 걸 뜻해요. 그러면 얼핏 생각하면 야, 사람마다 다 자기 관점, 자기 주변에 따라서 세상을 달리 보는 세상이 왔으니까 앞으로 세상 빠개지겠다. 천만에요. 만약에 유튜브나 소셜미디어가 없었으면 빠개졌죠, 대한민국. 근데 유튜브나 소셜미디어, 즉 다시 말하자면 나의 관점, 나의 개인적 소통에 의해서 세상을 보게 되니까 대한민국이 문재인 586 집단이 아무리 빠개려고 해도 안 빠개지잖아요. 다시 말해서 소통의 개인화되면 이게 진실에 수렴하고요. 사람들이 공동체 관계를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세 번째, 시장이 지구화됐다고요. 시장이 지구화되니까 요번에 미중전쟁 보십시오. 옛날 같으면 이거 핵무기 날아다니거나 무슨 전략폭격기 뜨고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군사로 딱 보조해서 들 딱 짜놓고서 미국의 중국 보고 너 세계 경제 바깥으로 좀 나가야겠다. 한 1cm는 밖으로 나가야겠네 하고 밀어버리는 거예요. 경제가 핵심 무기가 된 거예요. 군사는 보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석유가 안정화됐어요. 미국의 셰일 혁명 이전에는 이 중동 이슬람 석유 패권이 지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